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힘들 때죠. 지금도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 사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고 취임하기 직전에 1월 8일로 기억을 합니다. 리플의 빵형,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마러라고 있죠. 그 리조트에서 그냥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보니까 이 법률 책임자의 손가락을 지금 보십시오. 이게요, 지금 표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미소를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얼굴이 오히려 조금 어색한 것 같고, 지금 스타트업, 심지어 지금 상장도 안 한 회사의 CEO도 아니잖아요. 이런 여유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이 조작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한번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다보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님,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님이어도 다보스 포럼에 가고 싶다고 돈을 많이 내고 그냥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연사로 초청은 이건 무조건 초청이에요. 인비테이션입니다. 초청 방식인데 어떻게 핀테크 회사죠. 핀테크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상장도 안 된 회사의 대표가 거의 매해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제가 볼 땐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 두 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수년 전부터 콕 찍은 거예요. 서클 2015년에 골드만에서 수백억을 투자를 했었다니까요. 추억의 인물이죠. 게리 겐슬러죠. 2020년 12월 달 그때 당시 SEC 위원장이 이제 그 퇴사하는 날 하루 전에 리플의 고소장을 날리고 퇴사를 합니다. 그때도 임기가 다 돼서 퇴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어쨌든 바뀌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로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놓고 이게 4년 동안 미국의 수재들이 이 법률 로이어들이 판사들이 이것을 고민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진에 보이는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이 게리 겐슬러 전에 리플을 고소장을 날리고 퇴사를 했던 그분입니다. 이분이 SEC를 나가자마자 한 2달 있다가 코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원 리버라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The Fireworks라고 하는 회사 지금도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사람을 또 어디로 임명을 하냐 마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통 터치한 거죠. 악역은 이 사람이 기소를 했는데 악역은 게리 겐슬러가 4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리플에서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이달 들어서 1억 달러 규모를 발행했다. 우리 돈 1,400억 정도를 발행을 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리플은 참고로 리플 레저 망이 있고요. XRP 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XRP 그 자동차죠. 근데 리플렛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발행량이 당연히 늘었죠. 근데 아직은 이게 1억 달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이거는 그 카운트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역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테더가 지금 비교가 안 돼요. USDC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 구도를 이제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믿어지십니까? 아직은 못하겠어. 아무리 리플 뒤에 세력들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뒤에서 지금 리플이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14년도부터 리플이 IMF, BIS 연준 이게요 수도 없이 실은 컨퍼런스에
빠지지 않고 저 때부터 나왔어요. 누가? 리플. 리플의 빵형이 이때부터 짝짝꿍해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를 다 짜고 있는 거예요. CBDC, 디지털, 뭐 스테이블 코인 이 세상을 예전부터 개최를 했고요. 2016년 9월 달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거 좀 직접 좀 찾아보셔야 제가 볼 때 믿음이 좀 생겨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스탠더드 차터드, 구글 벤처스, 산탄데르 은행, SBI, 태국의 제일 큰 무슨 태국의 그 상업은행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리플에 2016년도에 투자를 했다니까요. 제발 좀 이거를 찾아보시면 믿음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ISO 2002, 뭐 거의 100번 정도 들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회원사가 리플입니다. 리플이에요. 중앙은행 전 세계 이게 지금 비공개예요. 비공개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인데 대략 한 15개사에서 20개사 사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랑 CBDC를 이미 개발하고 있어요. 홍콩도 포함입니다. 뭐 팔라우, 뭐 부탄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리플과 제휴가 된 전 세계 금융기관, 신용카드 어쩌고 저쩌고가 300개사가 이제 넘어갑니다. SBI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리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일본에서 굉장히 큰 그 금융 그룹이에요. 올해입니다. 올해 에브리뱅크면 모든 일본에 있는 은행은 리플의 XRP를 쓸 것이다. 올해입니다. 10년 후, 5년 후가 아닙니다. 십수년 전에 완벽하게 짜진 각본이 있고 코인이 아무리 확정된 미래다, 자산 토큰화도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도 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폭락을 거듭하고 좀 그냥 V자 반등 나와주면 또 다시 올라탈 텐데 이렇게 계속 쉽게 말하면 고문을 시키면 98%는 다 떠납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리또속이란 말이 2017년도부터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런 똥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코인은 사기, 내가 뭐라고 했냐. 또 뭐 그 가스라이팅, 희망고문. XRP 방송만 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의 진짜 사기꾼 취급을 당했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때 대비하면 가격이 뭐 한 5배 올랐습니까? 빵형이 사기꾼이고 심지어 뭐 내 돈을 내놔라. 지금이 이게 이제 XRP보다는 다른 알트코인, 뭐 특히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통 터치가 된 것뿐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거 4월 1일자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전환점은 뭐다? 토크나이제이션이다.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 가능성에 강한 확신을 보인다. 이를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전환점으로 전망합니다. 25년 연례 회장 서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객들한테. 블랙록이 110조 달러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할 것이다. 이게요. 조금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블랙록의 현재 AUM이라고 하죠. 자산 운용액이 세계 1위에요. 그게 11T 달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110T, 10배 더 큰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할 수 있겠냐? 이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10배를 늘린다고 하지? 그러면서 모든 주식과 채권 펀드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110조 달러는 지금 AUM이 세계 1위인데 여기서 10배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사실은 기존의 미들맨들이 있잖아요.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으로 치면 뭐 중개업소 아니면 뭐 주식 거래소, 코인 거래소, 채권 발행하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의 돈을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해서 싹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수료를 다 가져가는 거고 자산 투자 그거 해서 전 세계 지금 뭐 국채 예전에는 뭐 주로 기관들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제 된다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왔다 갔다 하고 원도 뭐 비들 펀드 해가지고 국채 사면 이자를 따박따박 챙겨줍니다. 은행 쓸 일이 있습니까? 뭐 대출 뭐 하러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블랙록이 지금 자산의 10배 이상 키운다라는 얘기에 소름 끼치셔야 됩니다. 실은. 그리고 블랙록이 가면요. 전 세계가 따라온다니까요. 자산 토큰화로 결국 싹 다 쑥 들어와요.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기존에 사고 팔 수 없었던 자산을 토큰한다는 얘기인 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그게 부동산, 빌딩,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모펀드 엄청 큰 거를 예전에는 부자만 살 수 있잖아요. 100억 들고 있어야 그 빌딩을 사는데 만 개로 쪼개서 판다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이제 토큰화된 자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이걸 보셔야죠. 세 번째, 토큰화된 펀드가 상장 지수 펀드 ETF처럼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ETF를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싹 다 실은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요. ETF 유행을 시킨 게 실은 그 월가의 금융기관들인데 지금 토큰화 펀드를 ETF처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규모는 10배가 커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을 사든지 비트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통화는 지들 맘대로 찍어내는 거죠. 아니면 토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망에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이게 확정된 미래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가격이 폭락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저는 뭐 정상이라고 보는데 토큰화는 금융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다. 이 블랙락 얘기입니다. 투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주 의결권 강화. 이게 뭐냐? 우리 뭐 삼성전자다 어디 뭐 상장 회사 주주총회 가면 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게 뭐 안건에 반대한다 만다 힘들잖아요. 이게 토큰화 버전 디지털로 해버리면 실은 나중에 이제 지금 문제가 많죠. 선거에도 그냥 블록체인 핸드폰에서 그냥 알아서 투표하면 이거 조작이 나중에 안 돼요. 얼마나 깔끔하고 투명합니까? 이 블록체인으로 결국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의 심지어 신분증도 블록체인에 나중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수익기회 확대 등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더라. 그리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수 지분 투자. 블랙락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고가 부동산, 사모펀드, 기존의 금, 은 뭐 이런 거 뭐 상품부터 ETF로 다 해서 토큰 위에 이제 블록체인 위에 얹혀서 팔겠다. 안 사고는 못 배기게 만들 것이다가 블랙락이죠. 자, 이들은 토큰화를 계기로 수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아하, 스테이블 코인이랑 자 이게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주로 쓰는 화폐가 디지털 달러예요. 디지털 유로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면요. 사실은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뭐냐면 유대계 금융 세력들, 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족이 있겠죠. 왕, 권력자죠. 이들은요. 역사적으로 뭐 특히 대표적인 게 로스차일드 가문 있죠. 이들은 5월 동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꿍꿍이가 다른데 같은 배에 그냥 같이 탔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 타협할 거 하고 거래할 거 하는 그런 견제와 어쩔 땐 도울 땐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예요. 왕족은 전쟁을 벌이려면 돈 엄청 필요하죠. 권력 유지하고 본인들 사치해야겠죠. 그러면 자금을 어디서 확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돈을 뭐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로스차일드에게. 유대계 금융 가문에게 수천억,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수조원을 빌려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전쟁할 때. 전쟁에 지면 또 이제 돈을 또 빌려야 되는 거고. 화폐 발행권이라고 하는 대신에 유대인들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겠죠. 기축 통화의 발행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7%, 그게 이제 미국 국채 지금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지금 뭐 5% 이자를 따박따박 주십시오. 원금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지금 미 연준의 모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특혜, 독점권 다 가져갑니다. 누가? 이 유대 금융 세력이. 지금으로 치면 이게 월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실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왕족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일론 머스크, 빅테크 회사들,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이런 애들이 로비 자금 엄청나게 대줬잖아요. 대통령 만들었죠. 국회의원 반코인 인사는 다 잘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사실상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그럼 귀족이 누굽니까? 월스트리트 혹은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는 귀족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뭘 가져간다? 기축통합 발행권. 근데 예전에는 연준이 종이돈 찍었죠. 이제는 종이돈이 디지털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바뀐 거예요. 누가 돈 찍어냅니까? 빅테크들, 월스트리트.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 통과되자마자 애플,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거 다 찍어내요. 이거 엄청난 미래가 지금 뻔히 보이셔야죠. 그리고 왕족 트럼프가 지금 AI 크립토 잘 만들었잖아요. 그 데이비드 삭스라고 있죠. AI와 크립토 사업이 엄청난 미래예요. 이 엄청난 사업 먹거리가 있는 건데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월가와 빅테크가 가져간다고요. 지금 그 현실이 따박따박 하나씩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월가, 뭐 이제 연준이었죠. 월가에서 종이돈 찍어냈었고 주식, 채권, 상품, 이제 금, 은, 뭐 여러 가지 ETF, 뭐 파생 상품, 이권을 다 독식해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연준 의장이고 월스트리트 블랙록 아닙니까? 이게 종이돈이 디지털 달러로만 바뀌었고 주식, 채권, 상품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지금 자산을 그냥 블록체인 위에 얹기만 한 거예요. 디지털 버전으로 바꾸기만 한 겁니다. 똑같이 사업권을 다 가져가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통제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유대계 금융 가문 세력들 적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 그들은 일반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통제가 쉽겠습니까? 부자여서 배가 부르면 통제가 잘 될까요? 당연히 돈이 많고 내가 자유로운데 국가에서 하라면 너나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일반인을 부자로 안 만들어주냐? 이 기억하셔야 돼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JP 모건 이런 친구들의 수입원은 우리처럼 코인 사서 묵혀서 2배, 3배, 10배, 20배로 파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입니다. everything 수수료예요. 그들의 수익은 뮤추얼 펀드를 팔고 환전하고 뭐 저 ETF 팔고 뭐 퇴직연금, 뭐 IRA 계좌를 만들고 뭐 연금 계속 뭐 매달 선물 옵션, 뭐 파생 상품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대다수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면 월가의 상품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월가는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부자로 안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통제를 하냐? 다 갖고 있어요. 실은. 돈으로도 갖고 있고요. 인맥으로도 갖고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제는 영 리더라고 해서 젊고 괜찮은 사람들 한 명씩 불러다가 자기 인맥으로 만들어요. 언론, 전 세계 언론 대주주들 혹은 광고주가 누굽니까?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 빅테크 회사들, 돈 많은 회사들이죠. 국제기구, 이것도 돈으로 실은 컨트롤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로 금리에 무제한 양적 완화했었죠. 2020년, 2021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었죠.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2007년, 8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죠.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억하시죠? B2 안 하면 멍청이. 전세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갭 투자 안 하면 바보 멍청이 소리 들었습니다. 벼락거지. 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팩트는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상황을 유도했을 뿐이에요. 실제 B2를 하고 영끌해서 실패를 본 사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은 실은 내 자신의 탐욕에 넘어진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적절하게 활용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뭐 우리가 양털깎기라는 표현도 실은 있죠. 우리 97년도 양털깎기 IMF 당했잖아요. 양털깎기의 수단과 방법은 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릴 것은 언론 통제입니다. 언론을요. 이게 이제 수법이 그러니까 JP모건이 맨날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있죠. 물론 뭐 좀 기분 저도 안 좋은데 한 100가지가 있으면요. 95개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5개를 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게 그들의 수법인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프레임 작업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지난 10여 년간 뭐 IMF 총재가 나왔고 뭐 워런 버핏도 나왔고 빌 게이츠도 나왔고 아니 뭐 잊을만 하면 나와서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거 뭐 비트코인 사기라며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뭐 결제가 되니 가격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이 심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뭐 본질적인 가치 제가 이걸 진짜 12년째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뇌 반복을 계속 시키면 사겠습니까? 과거 10년간 비트코인을 만약에 샀다.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신 후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2019년, 20년, 21년까지도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근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는 국가 전략 비축 자산 하겠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레리 핑크 회장 내가 공부를 했더니 이제 뭐 내가 좀 이제 깨달음이 왔다. 글로벌 자산이다. 초우량 이게 그들의 슈퍼 프레임이라고요. 이거 알면서도 이거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초우량 자산은요. 일반인들이 사서 큰 돈을 벌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사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수백억 벌고 바이바이 하면 월가 은행 그들의 통제에 안 걸려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털 한 번씩 깎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봤더니 알트코인은 쓰레기다. 이거 계속 세뇌하고 반복하는 기사들이 잊을만 하면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ETF 됐어도 가격만 확 떨어뜨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대놓고 보여주는데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이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가격만 그냥 칵 눌러놓고 밑바닥에 그냥 발로 짓밟고 있으면요. 절대 안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격 equals 믿음이니까 그래요. 정말 신기한 일을 뭐 나중에 분명히 저 또 경험을 하실 건데 이게 뭐냐면요. 가격이 오르면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고요. 어디서 갑자기 뭐 억 단위의 돈이 그때 쏟아져요.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다수 투자자가 실패하시는 이유는 가격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가격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저도 뭐 가격 보고 최근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만 11년째 보고 있으니까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두 번 속지 세 번, 네 번째 속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거 뭐 투자 권유 아닙니다. 대부분 실패하실 게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드린 얘기고요. 절대적인 알매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본질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만 휘둘리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절제 못하면 98% 제가 100%라고 안 하겠습니다. 98% 실패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죠. 야 공부만 한다고 성공하냐? 웃기고 있네. 맞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필요 조건입니다. 이거 필요하다는 거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공부하고 중꺾마하고 시행착오 겪어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요.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거 보장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뭐 이제 직업의 특성상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버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큰 성공을 하셨던 분들은 예외 없이 매우 큰 대가를 치렀어요.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들어보면 이게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 욕이란 욕은 다 드시고요. 다 대가를 무조건 치른 거예요. 이거는 얘가 뭐 그거 아니고 그냥 코인 투자 대박 나가지고 뭐 수백억 벌었던데요. 그게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도 실력인 건 제가 아는데 대가를 치르신 분들은 그 성공이 오래 갑니다. 근데 어쩌다 그냥 대박 나면 오래 못 가던데요, 저는. 최근에 우량코인 전 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구독자분이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거죠. 아니, 저 친구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뭐 이 문구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수십 가지가 생깁니다. 진짜로 핑계가 많이 생겨요. 저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간절히 원하시면 방법이 생겨요. 저는 이게요. 투자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절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면서 이런 적이 뭐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진짜 이거 아니면 나 죽겠다 싶으면 방법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왜 코인 투자하십니까? 대개 이 부류에 다 있어요. 노후 준비를 해야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습니다. 혹은 나 결혼해야 됩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요. 효도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저 회사를 때려치고 싶습니다. 결국 거의 한 90% 여기에 있어요. 물론 뭐 빚을 갚고 싶습니다도 있습니다. 이 목표를 원치 않은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좀 드문 경우인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코인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혹시 핑계를 대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방법을 찾고 있으실까요?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